계속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? 괘씸하잖아요. 네. 그 조사관이 그걸 입력을 해요. 프로그램에. 근데 프로그램이 기한 후 신고는 감면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알람을 딱.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. 농업법인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. 대표적으로 이제 작물 재배업을 하게 되면 법인세가 100% 감면. 그래서 저희 이제 사업체들 중에는 법인세를 내지 않다 보니까 야, 이런 사업이 또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하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네. 자, 이분들에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세금 신고를 안 한 거죠.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내용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네. 농업법인 하신 분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. 일단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 사례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? 사례는 이제 농업법인 운영하시는 분인데 어떤 사유? 이제 뭐 사업이 힘들었던 거죠. 마지막에. 그래가지고 원래 세금을 안 내시는 분이잖아요. 그쵸, 작물 법인세를. 재배업을 하니까. 그래서 뭐 어차피 세금 안 내는 거 일단 사정도 힘들고 하니 신고도 그냥 안 하신 거죠. 몇 년을. 그쵸. 난 지금까지 세금 한 번도 낸 적 없고 작물 재배업으로 법인세를 내본 적이 없으니까 에휴, 힘도 드는데 그냥 신고도 하지 말자. 어차피 감면 받고 안 낼 거니까. 이렇게 생각해서 안 했다. 근데 문제가 된 건 뭘까요? 문제가 된 건 이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. 왜 이렇게 세금 신고를 안 하시냐? 낼 게 없어서. 신고를 하셔라. 근데 왜 낼 게 없다고 생각하시냐? 나는 신고를 100% 하셔라. 이렇게 나오는 거죠. 네. 그럼 이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.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농업법인 감면은 정상적으로 내가 신고를 할 때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신고가 늦게 되면 기한 후 신고잖아요. 그렇죠. 기한 후 신고에는 감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지금까지 예상했던 뭐 이익이 얼마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분들도 이익이 조금만 나도 일반 회사와 동일하게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. 표현이 웃기지만 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법인이 법인세를 안 내는 구조에서 법인세를 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네요. 네, 정상적인 그냥 일반 회사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뒤에 설명은 더 드리겠지만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사업이 잘 안 돼서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거나 혹은 아예 그냥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 초기에 매출 규모가 너무 작아서 자기는 낼 것도 없다 해서 세무기장 담당자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놓치거나 뭐 이런 경우 등 신고를 안 하는 사유는 너무 많으세요. 근데 안 했을 때 농업법인이 원래 받는 감면의 조건을 받을 수 없다. 네. 이게 포인트인데 지금 작물 재배업만 얘기했지만 유통 가공은 사업 초기에 설립하고 한 5년 정도는 50% 감면해 주잖아요. 네. 혹시 이것도 신고를 안 하면 그것도 안 하면 없죠. 아, 그렇군요. 결국에는 제때 신고를 안 했을 때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건데 신고를 만약에 하라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아, 내가 놓쳤구나 해가지고선 장부를 불이 나게 만들어가지고 매출은 얼마였고 매입은 얼마였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네. 뒤늦게 신고를 했으니까 뭐 가산세는 뭐 있다면 내야겠죠. 그래도 감면은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. 따질 수 있겠지만 법에 안 된다고 돼 있어요. 당장. 법 문구로 그냥 안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겨봐도 안 되고 요즘에 그리고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. 이 신고를 전자신고 들어가잖아요. 아니면 우리가 뭐 서면으로 넣으면 그 조사관이 그걸 입력을 해요. 프로그램에. 이제 프로그램이 기한 후 신고는 감면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알람을 딱 때려주는 거예요. 네. 그거 넣고 싶어도 누구도 넣어줄 수가 없어요. 당연히 프로그램이 걸러버리기 때문에. 그러면 아예 그냥 배째라 식으로 아예 신고 계속 안 해요. 신고해라라고 했잖아요. 아예 난 모르겠다. 신고 안 해. 계속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? 괘씸하잖아요. 네. 괘씸한 것보다도 조사관이 뭔가 이제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신고를 안 했으니까 이 신고에 대한 걸 안 하면 결정을 해줘요. 세무서에서. 친절하게도 네. 결정을 해줍니다. 아, 얼마가 이익 난 줄 알고. 그 매출 매입은 뻔히 뜨니까. 아, 그거 갖고 하기엔 좀 부족한데. 뭐가 부족해요? 신고를 그럼 하던가. 네. 그럼 이제 그걸로 결정을 해서 세금을 고지해줍니다. 법인에.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법인세는 법인세인데 세무서가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벌어들인 소득을 대표가 다 가져간 걸로 해서 상해처분을 내리게 됩니다. 그러면 법인세만 내고 끝날 게 소득세까지 같이 나오게 돼요. 그럼 이제 완전히 커지죠. 문제가 커지는 거죠. 일단은 만약에 끝까지 내가 신고를 안 하겠다 하면은 세무서에서 추계 신고를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법인세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상여 처리로 해가지고 대표자의 소득세도 부과한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다. 더 커지죠.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약간 머리를 짱구를 굴려보면 상여를 받으면 원래는 이제 대표자가 받은 급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비용 처리가 될 거고 그걸 다 상여 처분을 하면 법인세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요. 그 상해 처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.
일반적으로 이제 급여나 그 상여를 상여가 아니에요. 그냥 그냥 너가 가져갔지 인정만 하고 때리는 거기 때문에. 그러세요. 일단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서 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정말로 만약에 사업이 좀 몰라서 이걸 못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불가피하게 혹은 본인이 법인을 진짜 정리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폐업을 했어요. 네. 근데 예를 들어서 6월까지 매출이 일어나다가 점점 매출이 줄고 있고 더 이상 사업에 대한 비전도 안 보이고 부채는 많고 그래서 손을 드는 분들 많잖아요. 그래가지고 법인을 갖다가 뭐 올해 연말에 폐업을 한 거죠. 그럼 내년에 법인세 신고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. 안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도래가 된 거죠. 네. 그래가지고 대표자의 상여처분까지 되면 그럼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대해서 연대납세자가 되겠네요. 연납세무자 되고 본인의 소득세도 체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신용불량자 되죠. 그렇죠.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악의적이긴 하지만 법인은 자산이 없지만 개인의 자산은 난 좀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그거는 못 건드려. 법인이 폐업을 하더라도. 네. 그랬는데 이 문제 때문에 개인 자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겠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서 폐업하게 되면 오히려 법인을 잘 정리하는 게 방법이에요.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에 대한 부분은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세금은 체납 없이 정리를 하고 나머지 이제 뭐 금융권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연대 책임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건 또 소멸이 되잖아요. 그렇게 해서 정리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나중에 또 제기하는 데도 도움은 됩니다. 그렇죠.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아예 뭐 이런 일이 있겠어 세금은 제때 내야지라고 대부분들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제 본인의 처한 상황과 그다음 사업의 방향의 변화에 의해서 뭐 일시적으로 멈췄다 뭐 아니면은 회사를 정리했다 아니면 회사가 힘들어서 놓쳤다 해가지고 불가피한 것 같지만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많으니까 놓치지 말고 잘 챙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건 좀 동떨어진 주제일 수 있지만 정리를 생각하는 분 있잖아요. 그러면 세금에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 다른 채권 채무 관계는 민사잖아요. 그렇죠. 이 사람들은 어쨌든 뭐 들어오겠지만 뭐 연대 책임 없고 그러면 소멸되는 것도 있고 본인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요. 근데 세금은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 나라를 떠나지 않는 한 내 정보는 국가가 다 알아요. 그렇죠. 끝까지 따라오는 겁니다. 끝까지. 그렇죠. 그래서 정리하실 때 무조건 세금에 대한 건 문제없이 해놓으시는 게 빨리 정리가 되죠. 그렇죠. 일 사례로 아까 전에 만약에 상해 처분돼가지고 본인의 소득세 체납으로 문제가 확산이 되면 법인은 정리를 했지만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. 뭐 어디 직장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던 아니면 다른 사업을 다시 개시를 하든 할 때 뭐 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통장에 갑자기 압류되는 사태가 벌어지기 그렇죠.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의를 하시고 잘 정리하셔야 된다.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유용한 꿀팁이기 때문에 꿀팁이라기보다는 이제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. 자,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신고는 제때 하자. 어려워도 신고는 하세요.